안녕하십니까. 예. 장원수 변호사고요. 여기 레벨업 강의죠. 예. 일단은 그 2주에 걸쳐갖고 저희가 이제 상법 진행할 텐데, 일단 교재는 작은 변사기랑, 그 다음에 작은 상법의 정초, 에센스, 맞죠? 예. 작년 거로 보셔도 되는데, 좀 불편함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공지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또 이제 매일 시험 봅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고 CBT도 되는데 이렇게 써서 직접 답안지 써서 제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채점을 해드리니까 웬만하면 시험 응시하세요. 여기 현강 듣는 가장 큰 장점은 사실 뭐 딴 게 없죠. 시험 보는 거 그리고 그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한 이번 주 한 토요일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자기가 쓴 답안지 갖고 또 1대1 또 대면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 그걸 좀 활용하시고요. 예. 일단 저희가 뭐 2주 정도인데 12회 정도죠. 근데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번 인텐 강의를 그때 인텐 8회인데 너무 이제 할 게 많아져 갖고 좀 처음으로 인텐 강의 할 때 보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하여튼 기본적인 강의 진행 방향은 일단 정초 에센스를 좀 다룬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작은 변사기인 사회를 물론 다 다루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거, 저희가 중요한 거 위주만 다루고 나머지 사례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냥 제낄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수업 시간에 다루는 게 좀 중요한 거 하니까 그걸 좀 반복해서 숙지하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전, 종이법전 지참하셔야 돼요. 종이법전. 그냥 그 스마트폰 법전 안 돼요. 종이법전 저랑 같이 법전 따라가면서 이렇게 찾아보셔야지. 스마트폰 법전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어음수표라든가 쪽에 보험 파트는 아무래도 좀 현실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름방학 이후에 특강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청상의와 특히 회사법 위주로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고 상청상의를 또 제낄 수 없으니까 또 중요한 거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를 볼까요? 작은 상법의 정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작은 상법의 정초는 큰 정초를 이거를 줄인 거라서 이게 그냥 이렇게 좀 그대로 축소한 거라서 좀 기초를 가지신 분들은 좀 그래도 보기가 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압축서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뭐 일단 저한테 질문하셔가지고 물론 수업 시간에 많은 부분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해서 해결하세요. 자, 일단 3페이지 볼까요?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법의 총칙해서 제가 법원의 분류가 있는데 이 법원은 뭐 고등법원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법원 재판의 근거에 대한 얘기죠. 거기서 뭐 약관에 대한 얘기 있는데 약관을 좀 한번 봐두세요.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약관. 일단 약관이 뭐죠? 약관이 거기 동질적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 조항이죠.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에는 계약서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계약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미리 만들어진 인쇄된 그러한 종이를 제출하고 그냥 사인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과 약관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계약과 약관의 차이는 뭐죠? 합의죠, 합의. 계약은 합의를 한 거지만 약관은 합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관이 왜 그럼 효력을 갖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설 판례가 있고요. 판례 중요하죠. 판례는 왜 이게 약관이 효력이 있다 합니까?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뭐죠? 이게 내가 약관 내용을 모르는데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약관을 적용하겠대요. 왜 그러죠? 그거는 판례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죠. 약관의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그 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적용된단 말이죠. 이게 판례가 바로 의사설이에요. 이 정도 체크해 주세요. 아주 예전에 사법시험에서 민법 문제 나온 적 있죠, 이게. 그래서 변시에도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상법이 될지 민법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근데 뭐 결론 포인트는 뭐예요? 합의했다. 거기 키워드가 바로 당사자 간에서 합의했다. 거기에 키워드니까 공부할 때 항상 뭐 위주로 공부하셔야 돼? 키워드죠, 키워드. 문장 위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좀 힘들어. 문장으로 공부해서 이걸 암기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엄청난 암기력을 갖고 있지 않는 상, 요거는 좀 비추죠. 암기는 항상 뭐예요? 키워드. 이거를 암기하고 답안지 이걸 그대로 적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키워드가 우리가 암기해야 될 키워드가 적으면 좋겠죠? 그렇죠? 많으면 물론 자기가 암기력이 좋아서 다 적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이 키워드, 암기할 키워드를 줄여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공부의 방향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다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것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아직은 뭐 젊고 이렇게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이걸 우리는 이해만 끝나는 게 아니죠? 솔직히 공무원 시험은 OX 시험이라서 이해만 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시험이 뭐예요? 쓰는 거죠. 결국 암기해야 돼요. 이것의 비중은 암기가 거의 예를 들어서 뭐 1이면 이해가 1이면 암기는 거의 한 4, 5. 중요한 건 뭐예요? 암기 또 까먹죠?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게 힘들지 이게 힘든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거를 암기할 수 있고 또 내 암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알고 답안지 써보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 자기가 의형도 아닌데 뭐 이걸 모든 걸 다 암기 쓰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빨리 그 현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다고? 키워드. 그렇죠. 키워드를 좀 항상. 그러니까 키워드, 내가 쓸 키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을 쳐놓으세요. 그렇게 빨간 밑줄 같은 걸 쳐놓으셔갖고, 그런 거 위주로 암기하셔야 돼. 그럼 이제 그 필요한 경우엔 제가 그때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주체, 상법의 주체. 상법의 주체는 당연히 상인이죠. 예, 상인. 그럼 상인이 누구예요? 상인의 개념 볼까요? 자, 형식적으로 상거래의 권리임의 주체이며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주체. 형식적으로 권리임이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되는 법적 당사자가 된다는 건 맞는데 실질적인 개념이 중요하죠. 실질적인 빨간 밑줄. 그래서 형식, 실질 다 갖춰야 돼요. 엔드 이게. 여기서 한 가지 기업이란 말 나오죠. 기업. 기업 그러면 뭐예요? 기업? 우리가 어떻게 기업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상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업 그러면요, 이 회사 상인과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개인 상인, 둘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뭐 까놓고 얘기해서 장사치,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자적인 경영 능력, 독자적인 영업 또는 영업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기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을 배우신 다음에 이런 개념을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님 논문 같은 거 보면요, 딱 이렇게 돼 있어. 기업. 근데 기업이 곧 회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상황 봐가지고 파악하셔야 되는데, 판례도 맞죠. 판례도 기업이라고 쓰는 경우인데 그것이 곧 회사는 아니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도 전문용어로 할 수 있죠. 기업이란 말은. 자, 그 다음에 상인의 종류. 상인의 종류는 당연상인과 의지상인이 있죠. 이건 다 아시겠죠? 차이는 뭡니까? 차이는 행위죠. 행위. 상행위 차이예요. 자,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요거 암기하셔야 돼. 자기 명의로. 뭐 어떤 거? 기본적 상행위를 어떻게? 영업으로 하는 자. 의제는요, 자기 명의로. 당연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를 전제로 하지만 의제상행위는 뭐예요? 얘는 준상행위를 전제로 하죠. 준상행위. 영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요소는 자기 명의, 이게 공통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영업으로. 막말로 뭐예요? 돈 버는 거죠, 돈 버는 거. 차이는 뭡니까? 행위.